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예. 오늘도 저희 방송 즐겁고 유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듣는지 무작위로 듣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죠? 500명 좀 넘습니다. 아하. 거의 500명대에서 좀 정체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럼 빨리 우리가 이 음질 개선했다는 걸 광고를 많이 해서 그래야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이제 그 자본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투자금. 없이 이제 투자금 들어가서서. 아하. 안 좋은 음질로 500명 됐으니까 좋은 음질로 빨리 해서 그렇죠. 1000명 빨리 채워서 좀 주제도 어떻게든 최소한 그 스튜디오 값이라도 벌자. 그쵸. 저희 좀 어떻게 도네이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좀 가엾은 저희들에게 지원금 좀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를 좀 올려주십시오. 후원 계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을 그냥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더불어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건 하신다고 많을수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음질로 화질은 모르겠다. 일단 음질로 저희가 이 음질을 위해서 목소리 트레이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 각오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트레이닝까지? 그렇죠. 가격고구구 가격고구 아예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는 된장 간된장이냐 상근 이런 거 저희를 가볍게 여겨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네,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 그러면 볼펜 물고 얘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트레이닝을 위해서 그렇게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라고 하면 민감한 주제에 있는 그 요즘 방송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역전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2019년 들어서는 갑자기 이제 전세 가격 하락에 대한 얘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2월달 들어서는 정말 그 전세 가격 하락이 정말 완전히 그냥 뭐 모든 뉴스를 뒤엎을 정도인 듯해요. 언론이 너무 호루가 떠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 나라 망할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예비타당성 면제 그거랑 지금 그게 한동안 조금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이 역전세로 전부 다. 그러게요. 난리가 나는 거. 다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치면은 그 역전세 나온 그 뉴스들이 보면 문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격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져서 문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근데 문제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왜 그걸 왜 문제다라고 하는지 나오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집주인을 위했는지. 항상 매매 가격 오른다고 막 두들겨 대더니 역전세라고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임대인들을 굉장히 가엽게 여기는 어떤 정책인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역전세가 생기면서 임차인들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 그에 따른 걱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게 문제다라는 거겠죠.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임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그 뭐 3억이었는데 현재 2억 8천의 전세가 됐다. 그럼 2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어저께인가 본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왔습니까? 3억짜리 전세인데 지금 전세가 2억이 됐다.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빠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사 갈 생각은 없어.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해. 그럼 재계약을 하니까 그냥 3억으로 할 수도 있기는 있잖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그렇잖아. 2억이나 됐는데 1억을 그냥 냅두고 재계약을 한다는 건 그렇다고 하면 재계약은 하겠지만 집주인한테 1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능하죠. 어느 집주인이 알겠다, 였다. 정말 그런 멋진 집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야, 날 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을 못 주는 대신 1억에 대한 이자를 달라. 그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주인은 현재 내 돈 1억을 무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억에 대해서 그 계약서에 그 매월 얼마씩 나한테 이자비로 주는 걸로 해서 계약서를 쓰면 그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놀라운 팁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전 월세 전환율로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6%다 그러면 6%로 1억에 6%로 계산해서 매월 얼마씩 청구하는 걸 받는 거로 해서 네, 그렇게 하면 어차피 1억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으니까 상관없다. 뭐 이렇게 다만 이제 기존 그 계약서는 계속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보니까 오늘 어딘가에 나온 거 보니까 써있긴 써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팁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두 분은 생각하셨을 때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뭐 그동안 이제 서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단기간 동안 너무 급속하게 증가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전세 가격은 약간 실구매의 지표이자 지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딪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티죠. 전세는 리얼리티고 매매는 어느 정도 이제 가수요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전세는 영어를 쓰고 거기는 한글을 써요? 둘 다 영어로 하시겠죠? 적절한 단어를 찾으세요. 일본어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멋져 보여. 더 멋져 보여. 얘기해 보세요. 일본 말로요? 네. 그 어떤 거를요? 한국말 한 걸 하나는 영어로 하고 하나는 한국말로 했잖아. 단어를. 네, 둘 다 통일해 달라 이거지. 둘 다 통일. 네. 지금 어학 시간인가요? 궁금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그럼 시간이 저희가 없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시던가. 프리미엄. 네. 프리미엄이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매 가격이 프리미엄은 또 아니니까요. 왜냐면은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사이의 가격인 거니까요. 저는 그만큼 이제 그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리미엄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지. 갭이 아닐까요? 갭. 프리미엄보다는. 갭 차이가 아닐까요? 뭐 갭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약간 좀 그거는 투자를 하기 위한 용어로는 맞는데 여기에 나온 단어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언어 시간이십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왜 언어로 지금 접근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제 주제이기 때문에 20분 되면 칼같이 자르면 돼요. 상관없어요. 난 내가 하는 거라서 상처받지 않아.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조금 세입자들 그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지역 그리고 네.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임차인들이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되게 많아졌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임차인 모시기로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격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또 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한다면 네.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침체되겠죠. 지금 아무튼 뭐 저도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 곰님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순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순환? 무슨 순환? 뭐 매번 반복되는 똑같은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의 시작은 원래 이제 그 전장이죠. 전장이 이제 전장의 저점의 시작인데 저점에 이제 대단한 수요가 존재를 하죠. 왜냐면 공급이 분명히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저점을 몇 년도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 한 2013년 정도 보죠. 12년, 13년. 저희가 이제 또 책 얘기 나오는데 분할투자 사이클 보게 되면 거기에 글로벌 부동산이 2012년 13년쯤에 돌아섰거든요. 지역별로 편차는 주어지는데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12년 13년 정도. 네. KB 부동산 지수로 보면은 2014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에 갖고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제 공급이 적었으니까 수요가 많이 있었죠.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았고 프로젝트가 거기서 이제 실행이 되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다시 시행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공급은 한 15년, 10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 가격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쩌면 이제 거기에 파생된 이제 수요죠. 사실 전세라는 건 공급 자체가 약간 부족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세를 실수요로 보는데 저는 전세가 실수요라기보다는 외국에서는 돈을 빌려갖고 돈을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대출구 이제 집을 갖다가 뭐 보증을 준다던가 이렇게 줄 수 있겠는데 저희 전세라는 걸로 국가에서 보장을 해서 많이 썼죠. 옛날에 원래 다 자기 돈이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전세의 성격이 변했죠. 옛날에는 내 돈이 알 돈이었다면은 지금 대규모 대출로 특히 정부의 대출을 갖다 끌어다가 넣어서 하는 일종의 대출 자금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서 다시 또 이제 가격이 이제 매매나 전세나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면 대출량이 줄어드는 형상이 같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또 내려가면은 다시 또 뭐 전세가 아닌 다른 이름이라고 해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한편으로는 좀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집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집은 그러니까 그게 집이 제 말은 집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 주변을 보고 어느 뉴스를 보더라도 집이 없어서 나 앉아서 산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일본이 1970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70년에서 60년 사이 100%를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990년에 미친 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네. 집이 부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수요 공급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뭐 최근 사실 이 부동산 상승에 대한 논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항상 네. 갖다 쓰는 근데 논리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치면 집이 왜 부족한데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집이 부족하다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부족한 사람은 어딘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좋은 집 찾아가는 거죠. 네, 그건 그렇죠. 예, 네. 그 필터링 돼서 이제 뭐랄까 좀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은 이제 빈집화돼가고 네, 좋은 네. 집들은 점점 수요가 몰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겠죠. 근데 그 2013년도에 전세 공급이 적었다는 기준은 뭐죠? 전세가 아니라 매매 가격. 매매 공급이 매매 부족했다는 가격. 말씀이신 거죠? 전세 공급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2013년을 바닥이라고 한 거는 매매? KB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그때 2014년부터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핑크밴드님 말씀하시는 오늘 주제는 아니, 전세 저는 전세 얘기를 하려는데 그 지금 얘기한 건 약간 그 논의가 좀 벗어난 딴 쪽으로 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긴 있겠지만 한계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예. 그 전세 보증금을 주는 전세 임차인들의 한계. 예. 그 돈이 갖고 있는 여유가 더 이상 이제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이제 예전만큼 있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제 전세 대출을 통해서 그거를 사실은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올려 달라는 걸 계속해서 보존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려 달라고 해도 올려줄 수 있는 그 한계에 이제 보면 전세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정부에서 전세 가격 대출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해서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거죠. 저 때만 해도 집을 전세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알돈이었죠. 예. 네. 부모님이 뭐 지원을 해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돈이 뭐 5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쨌든 집을 찾았거든요. 그게 반지하든 빌라든 뭐 연립이든 아파트든 그렇게 찾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5천이다. 그럼 거기서 내가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가를 찾아서 그 집을 들어가죠. 그렇죠. 예. 네. 그게 확 달라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전세 실수요라는 건 사실상 거기서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뭐 현금 흐름 실수요겠죠. 전세 금액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내가 월 내는 이자가 한 20만 원밖에 안 된다면은 20만 원이 실수요지 그 100억 10억이 뭐 실수요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표현되는 이제 명목 가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 전부터. 네,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 책의 근본을 잡는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을 해외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니까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또 전세 수요가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그건 실제로 제가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실제로 국가에서 다주택자들을 전세를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를 하고. 수요가 줄었어요? 수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세를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가야 되는데 대출 받아서 전세를 가는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전세를 못 들어가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다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집을 사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지금.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무시무시하다고. 이 왜냐면 숫자가 많을 건데 그것도. 다주택자들이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한 게 한 번 해주겠다 그랬어요. 전세 대출 한 번. 한 번 연장해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연장 안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 다주택자들이 현재 전세 수요에서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월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외로 시장을 가면 전세는 있는데 월세가 오히려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팽팽한 균형인데 그 균형을 깨트렸군요. 왜냐면 이게 다주택자들이 선택이 월세밖에 없거든. 자가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미묘한 그 균형을 깼다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전세암 대출도 네. 안 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아예 전세를 포기해야 돼. 지금 집이 있으면 들어가 살아라 이거네요. 예,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라는 거거든요. 집 들어가 살거나 월세. 네, 그럼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 월세 말고는. 감정적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참. 더구나 그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30평에 살았는데 뭐 5억짜리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뭐 2억에 또는 3억에 월세 얼마 내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반전세화 네, 빠져나가는 거지. 그럼 그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없는 거고. 왜냐면 대출은 해준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경기가 요즘 안 좋은데. 경기가. 아, 그렇잖아요. 2019.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대출을 더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왜냐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처음 대출 받은 걸 아직도 못 갚고 계속 끌고 왔던 거거든요, 몇 년. 그렇죠. 갚은 거 없죠. 원래는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렇죠. 추가 대출을 더 받는다는 건 솔직히 무리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 공백이 계속 여파를 미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세 수요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일시적으로. 물론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헬리어시티나 이런 좋은 아파트들 공급이 좀 있다 보니 그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세가 현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서울은 그렇고 지방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은 만약에 개판 났는데. 지방도 뭐 똑같은 거 아닐까요? 다주택자들은 비록 거기서 뺀다. 그리고 지방도 다주택자들 많아요. 그렇죠. 사실 많아요. 많죠. 오히려 더 많죠. 물론 이제 뭐 다주택자 얘기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얘기는 하지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지방 같은데 보면은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시는 분들 괜찮은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인데 그 회사들이 하나둘 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거기서 또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돈 벌러 또. 네. 아니면 아파트에서 또 한 달에 뭐 30평 살다가 뭐 24평으로 옮긴다든가.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순환이 되면서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지금 이런 시기로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이럴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늘 빠져나가시는군요.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시장을 확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억측으로 제 억측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맞으면은 말했잖아. 틀리면 억측이라고 했잖아. 에이, 사람이 왜 이래? 네, 네,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럼 저도 제 책을 어차피 뭐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집사를 월세 살리에 사실 이거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네, 2년 전에 그 당시에는 욕만 먹었지만 부동산 3부작이잖아요. 부동산 3부작. 분명히 그 당시에 이런 시작으로 펼쳐질 거로 예측했는데 그렇게 각오는 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네. 난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잖아요. 부동산 책에서. 네, 어쨌든 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월세 시장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사실 그 책의 주장이었던 건데 그래서 현재 그리고 또 저도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정부가 원하는 건 전세 시장보다 월세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게 좀 충격이 덜하죠. 네. 그리고 또 그래야 또 월세 시장으로 갈 소비가 더 사실 잘 되고. 그렇죠. 그 돈이 풀려 나오니까. 네. 왜냐면 전세면은 돈을 임차인들이 다 꽁꽁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언제 또 전세 보증 오래 달을지도 모르고. 네. 차라리 뭐 월세면은 뭐 내년 됐다고 해서 월세가 뭐 이를테면 뭐 50만 원이 갑자기 80만 원 되겠어요. 90만 원 되겠어요. 그쵸. 내년 돼봤자 어차피 50에서 끼껏해 60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세금도 더 걷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종소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정부가 원하는 것도 월세 시장이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될까요? 결국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어차피 결국 정부와 부동산은 정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정부가 지금 이곳저곳 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남은 게 부동산이잖아요. 등기부 등본도 그냥 세금을 다 확실하게 압수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그냥 모든 국민이 그냥 좋게 편하면, 사회주의처럼 그러니까 그냥 좋게 편하면 유토피아. 논밭에 가서 그냥 같이 일하고 같이 자고 그냥 같이 밥 먹고 문화 대혁명 이럴 것 같으면 문화 대혁명 토지 건물 뭐 다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야 이럴 것 같으면
이야. 등기부가 왜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가지신 게 많아서 긍정 반대하실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넣고 돈 이런 건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가진 건 건물밖에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여기는 주택이거든. 주택은 다 가져가라. 난 건물이니까 이제. 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난 포트폴리오 재편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멋지십니다. 역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본심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다고 맞아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뭔가 흑막을 알아야 그 나온 그 대화의 그 맥락을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디테일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잘못하면 속을 뻔했네. 공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공개념. 어유. 땅 주인. 그러면은 저기 한번 김수현 수석하고 한번 이렇게 자리 왜 맞짱을 떠요? 김수현 수석이 지금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100분 토론 나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수현 수석 편인 거잖아. 지금 얘기하시는 건. 시민 대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조회수 10만만 해주시면 분명히 사회수석과 만나실 겁니다. 트미님이.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렸냐면 반 농담인데요.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 사람들이 재미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재미?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사실 재미를 모르고 살지. 재미를 모르고 살지. 그냥 재미에 관련된 산업이 없습니다. 그보다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 우리나라 맞아요. 사람들이. 성과주의와 너무 목표 지향적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힘들잖아요. 삶이. 삶이 힘들죠. 그냥 삶이 힘든데 이럴 것 같으면 사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들이 있는데 다들 그거를 못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율 경쟁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경쟁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면 또 그것도 못마땅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적당하게로 해갖고는 되지 않죠. 우리나라가. 적당하게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참 그 뭐랄까 공황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정신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신적 공황에 대해서도 주제를 한번 또 잡아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전세. 역전세의 결론. 벌써 끝나는 겁니까? 임대인들은 별로 얘기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임대인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신하면 되겠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임차인 어떻게 해요? 임차인. 대리 운전이라도 해야 되나요? 저는 전세 보증금이 작아서 상관없어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파출부라도 지금 얻어야 되나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파출부라도 해야 되나요? 저는 남들은 모르겠고 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임차인 어떻게 합니까? 임차인 집을 좀 얻어야 됩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시장이에요. 임차인들은 다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임차인 걱정하고 계신가요? 집을 얻어야 돼서. 집이 지금 뭐 풍년입니다. 임차인들은 이제 풍년. 저 집을 따라 전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월세로 가시면 되죠.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풍년이 없습니다. 전월세 골라잡아입니다. 요즘에. 임차인분들은 너무 아주 행복한. 그 내고도 가능해. 그리고 지금 가까을이 바뀌었고 예전에 아무튼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그 갑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개그 콘서트인가 어디 코미디 프로 나오면서 한때 그 반짝 유행하고 한번 그런 단어들이 이슈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엄청 비방하죠. 전 국민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갑질을 해요. 지금 그 거의 이 얘기는 이 정말 사실 방송 같은데 느낌상.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방송인데. 정말 임차인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집도 안 보여주고. 그렇죠. 완전히 뭐랄까 임대인들이 말 조심하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 아주 그냥 고심한 끝에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겁니까?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롤플레잉 다 한 다음에 전화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두 손으로? 거의 미리 연습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인데요. 그동안 잘 편히 그리고 시간대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밥 먹는 시간대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시간대는 그리고 원래 잘 선택해야죠. 저희 다음 콘텐츠로 제가 그거의 알겠습니다. 실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튼간에 지금 역전세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월세가 더 금방금방 나간다는 거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